자, 민주당이 예기치 못한 또 악재, 두 번째 악재죠.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장경태 의원.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이요, 이틀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에 입었었던 옷까지 경찰서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아주 상세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찰이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혐의냐? 바로 2차 가해 혐의를 추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고소인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고소인 여성이 여성 비서관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2020년에 장경태 의원 본인이 직접 발의해서 강화한 법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더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한 게 바로 장경태 의원입니다. 근데 그 법안에 적용을 받아서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돼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본인 발목을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이런 걸 한마디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2020년 장경태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 발의한 법안인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2차 가해가 굉장히 광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성 관련 범죄인데,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촉망받는 재선의 청년 정치인이었던 장경태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라면 이걸 뭐 정치 쟁점화해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께 우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뢰했던 것처럼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안 통하면 본인들 지지자들의 그룹을 모아서 정치 쟁점화해서 이거 밑단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장경태 의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면이다. 네. 평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논란 직후에 장경태 의원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 과정 중에서 고소인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장 의원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올린 거다, 뭐 이렇게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또 옆에 앉아서 그 여성이 오히려 몸을 만진 거다,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2차 가해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자, 이런 장면을 집에서 TV로, 언론 이 보도 내용으로 지켜보는 그 고소인 여성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고소인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대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언론사와 짜여진 대본에 따라서 연출된 인터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추가로 말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2차 가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좀 억울하고 음해성 어떤 지금 모함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때문에 추가적인 2차 가해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이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소인 조사가 있었고요. 또 동석자들, 목격자죠.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명하고, 그리고 경찰의 어떤 판단을 구하는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다른 정치권의 다른 분들도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다른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지 않다면 지켜보고, 그리고 빠르게 그 수사기관에서의 아주 공정한 그런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을 옮기고 덧대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네. 이거 굉장히 자제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강화한 법안 내용이 그거죠. 2차 가해를 할 경우, 그리고 또 이 고소인의 한마디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는 발언을 했을 때는 더 강하게 처벌받는 그런 조항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틀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차 가해가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다. 그래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형 입막음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은 장경태, 서영교 의원입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죠. 그런데 그 지시 이후에 지금 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이상 넘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이 별도로 되고 있긴 하지만 윤리감찰은 경찰 수사와는 또 별개죠. 당 내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글쎄요, 왜 이렇게 이 조사가 늦어지는 것인지,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